저번 시간에 무수하는 방법이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여기까지 했던가요? 네. 네. 첫째는 이면의 확보이고, 두 번째는 일치의 문을 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열고 닫는 것이 이무료화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토 16관 파레탈 부분에 의거해 보면은 내유색 외색해탈, 내무색 외색해탈 하는 요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면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이제 내무색의 그 주체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세워서 일치한다라는 것은 내유색을 갖추는 것이고, 이면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내무색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다가 유색과 무색을 더불어서 갖추고, 그걸 통해서 밖으로부터 접해지는 일체의 외색을 해탈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초선정과 이선정의 과정이 결국에는 초선정은 내유색 외색 해탈이라 할 수 있고, 이선정은 내무색 외색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유색과 무색의 사이를 넘나들면서 임의롭게 일치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수행을 놓고서 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장이다, 이 일치를 통한 어떤 전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이 내무색 외색 해탈이라는 이제 이 방법으로서 극복을 하는 건데, 그 법을 알느냐 모르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능력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또 이 칠식마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그것을 철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열고 닫는 것을 임의롭게 할 줄 알아야 비로소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 이 반야신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반야신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과지법들을 체득해서 직접적인 그런 반야해탈도를 이루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이 과정들을 중심을 세워서 조견을 하고, 그리고 조견을 통해서 색의식을 발현시키고, 거기서 또 색공을 인식하고 하는 것, 또 수의식을 발현시키고 또 수공을 인식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야 돼요.
그거를 할 줄 모르면 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이면을 확보해서 내무색의 주체를 세우고 거기서 일체의 외색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곧 이제 무수의 공법이다. 수온에 무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심으로 일치하는 방법을 이제 진찰법으로 바꿔서 심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진, 마음으로 진단한다라는 것은 이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맥으로 짚어서 진단하는 법이 있고, 뭐 혈색을 통해서 진단하는 법이 있고, 또 이제 물어서 진단하는 법이 있고,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왕비들 뭐 진찰할 때 어이가 왕비 손목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문 밖에서 이렇게 그 실을 잡고 진찰하는 거 그거 봤죠, 그죠? 네. 그 정도 진찰이 최고수의 진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진찰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어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진의 경지라는 것은 이제 의사를 놓고 얘기하면 그냥 이건 명의도 아니고 이건 신의의 경지요. 응? 옛날에 그 화타나 편작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신의로 주왕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화타나 편작도 이렇게 마음으로 일치해서 진단하는 그런 방법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이제 진단 체계가 전해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내유색과 내무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제 심진이라는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들한테도 가르쳐 보고 또 일반인한테도 가르쳐 보고 거의 한 10년 이상을 제가 이제 이 진단 체계를 가지고서 이제 의사들을 가르쳤는데, 그 10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의사들 중에도 이 심진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생겨났고, 또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심진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훈련 기간은 한 달 정도 집중 훈련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정도를 교육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심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마시면서 그 주인을 진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자기가 느낀 걸 적어.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그래가지고 그 적은 거를 주인을 갖다 줘요.
그 주인이 뭐 쪽지를 주니까 이렇게 읽어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죠. 나중에는 그걸 들고 다시 와요, 우리 자리로.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냐? 그 당신 진단한 거다. 그럼 깜짝 놀래요. 나에 대해서 아냐? 그게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내력이 쫙 거기다 적혀 있어요. 병력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 사람을 해가지고 세 장을 받아보면 거의 80%가 일치해요. 그 내용이. 예. 정확한 거죠. 어떤 날은, 그때는 제가 이제 IT 그 회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IT 회사를 하면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그 이러닝 프로그램을 갖다 깔아주는데, 그게 이제 전자책처럼 시험 문제를 전자책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깔아주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방부 쪽에 이제 중령이 하나가 왔고, 그리고 또 이제 대위가 하나가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령이 단전호흡을 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랑을 해.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동보살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 뭐 그런 거는 기초적인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그 국방부 오다를 갖다가 따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못마땅한 듯이 막, 이제, 그 부동보살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경지를 한번 보여줘라. 그게 유치원 수준이라면, 아이, 네가 갖고 있는 경지를 보여주면, 저 사람도 이해를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뭘 테스트를 해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사람이나 아는 사람 이름을 하나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권아무개 하는 이제 이름을 하나 딱 적어 놨어.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부동보살이 컴퓨터 앞에 딱 앉더니 이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타자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렇게 해가지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A4용지 2장이 쫙 나왔어요. 그걸 줬어. 그 대령한테. 중령한테 줬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읽어보더라고. 읽어보더니 알았다고.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이거 확인을 해보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그 A4용지 2장의 내용이 잘 맞으면 우리는 육군사관학교 이러닝 그 프로그램을 따는 거고, 못 맞으면은 못 따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이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근데 아주 젊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그 국방부 사무관인데, 그러니까 뭐 행신지 뭔지를 합격해가지고 아주 젊은데 이제 과장급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 A4용지 2장을 들고 와서, 그래 이제
우리 부동부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름을 알려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진단을 한 거다. 아니, 이름만 갖고 도대체 내가 어디 아프고 무슨 뭐 생리불순이 있고 이걸 어떻게 아냐. 아니, 그게 이 마음을 쓰는 방법이다. 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 그 부동부살한테 언니 이러면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게 1억 얼마 1억 5천인가 계약이에요. 해주는 게 그날로 그냥 계약서를 썼다니까. 그래갖고 육사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깔았어요. 다른 업체들이 견적을 낸 게 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견적을 넣은 거야. 육사에다가. 우리는 1억 5천을 넣었어. 다른 업체가 다 잘리고 1억 5천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우리 회사에 아주 막 일주일에 2번을 와. 틈만 나면 오는 거야. 그 비법을 배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때가 한민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죠. 그 시절에 국방장관 할 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국방부 IT 담당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대령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터졌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나라 국방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350억 원어치를 이제 돈 안 내고 쓴 거야, 국방부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국방부에다가 불법 소프트 사용료로 5천억을 내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거야, 청구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빼고, 우리 거를 주겠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인데, 그 엔진 2대면, 국방부 전체를 돌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대책회의를,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연 5천억을 내면 법무부, 행안부는 더 커요. 거기는 1조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불법 소프트 사용료를 정부하고 군 쪽에서 거의 한 4조 이상의 그거를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행안부에 이제 전체 IT 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데 대령이 가가지고 국방부는 마이크로를 다 빼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3K 소프트사의 XML 엔진을 갖다가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러고서 회의가 끝났는데 5분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불법 소프트 소용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거를 그냥 써달라. 그래가지고 했던 그때 아주 참 좋은 일을 했죠, 한번. 막상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거를 국방부에서도 이제 안 쓰고
그 지금도 그 전자권 이전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자권 이전을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그 군에서 쓰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게 이제 C4인데 그 C4를 통합시키는 이제 그 C4I 프로그램인 게 있는데 전장, 군수 뭐 이런 어떤 그 무기 관리에서부터 이게 다 프로그램이 달라. 어디 건 애플 프로그램, 어디 건 마이크로 프로그램, 어디 건 구글 프로그램 이러니까 호환이 안 돼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우리는 그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프로그램을 국방부에다가 깔았으면 그 C4I가 됐어. 지금쯤 그러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이 국방부 시스템이 그냥 그 통합 그 시스템으로 굴러갔을 텐데 그때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5천억은 이익을 받지만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지. 그때 그걸 했어야 돼.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그 C4I 시스템을 못 만들어. 미국도 못 만들고 못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보살이 그 이 진단법을 한 달을 배웠거든요. 딱 한 달. 한의사들 2명하고 한 달을 배웠는데 그 정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이름만 들으면 일치를 해가지고 쫙 이제 그 상태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명수 의원. 네. 그때 네. 이명수, 아산의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왔어. 와가지고 자기 진단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진단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저 방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이제 그 부동보살이 안에 있는 사람을 진단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탁 쳐가지고 A4용지 한 장을 딱 줬어. 그거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나는 방에 있고 그 사람은 밖에 있는데 밖에 있으면서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거 다 고쳐진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을 진단을 해달라 그러더라고. 주름 아파요. 그 양반이 그때 보건복지 위원장 할 때 이제 제가 우리 치료기를 전자약으로 등록해달라고 그거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걸 못 해줬어. 못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뒤로는 이제 그 양반 병은 고쳐주고 그 부인 병 고쳐주는 거는 못 했어요, 그 뒤로.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관심 없이 그냥 그런 일을 접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진단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되고 그때가 2018년도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암 임상을 하려고 우리 암 치료 기전을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중국 대사관에다가 보냈는데 그 대사관에서 이제 중국 본토에 이제 심사기관한테 그 문서를 보냈는데 그 심사기관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암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교에서는 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관법을 통해서 암을 진단합니다. 근데 자기를 해달래요. 당신은 암이 없는데 왜 그걸 하냐? 그랬더니 나는 암은 없지만 무호흡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무호흡증이 자다가 무호흡증이 오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잘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자라고 처방을 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저녁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룻밤 잤는데 죽을 것 같더라. 그 호흡기 끼고 자는 게 너무 불편하지. 그래서 나 그 호흡기를 벗고 싶다. 내 무호흡증의 원인이 뭔지를 당신 기술로 진단을 해가지고 나를 그 호흡기로부터 해방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앞에 앉혀놓고, 네,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 몸 상태를 이렇게 이제 머리 그리고 머리 이제 이렇게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그 사람은 오른쪽 머리뼈가 함몰이 돼 있어. 한 요 정도 크기로. 근데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서 그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건너다 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김 대표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당신 오른쪽 요 부위 머리뼈가 함몰이 됐다. 그랬더니 아니 내 머리뼈가 함몰된 거를 어떻게 만지지도 않고 합니까? 그래서 그게 관법이라지 않았느냐. 그게 관법이다. 그게 당신 무호흡증이 생긴 한 가지 원인이다. 그래갖고 이제 쫙 해가지고 6가지 원인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치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무호흡증이 나왔어.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거를 내가 중국에다가 뭐 1억대를 팔아주겠대. 그 1억대를 팔아줄 테니까 이걸 갖고 중국 가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야. 아니 그건 1억대는 그만두고 중국에도 이런 진찰을 하는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왜 중국에서 그런 진찰을 안 받고 그걸 안 고쳤냐 그랬더니 자기가 시진핑이가 의료굴기를 이제 제창을 하면서 중국 안에 이제 최고의 의사 가문을
5가문을 선별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대로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제 의사 가문들을 이제 중국 전체에서 5가문을 골랐고, 그 중에서 3가문한테 1등급 칭호를 주고 2가문한테 2등급 칭호를 줬는데, 그 5가문의 그 가주들한테 진단을 다 받았대, 자기가. 근데 아무도 내 머리에 뼈가 이렇게 함몰됐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금 김 대표처럼 내 무호흡증의 원인이 6가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냥 자율신경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무호흡증이 왔다, 이 정도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그것도 하루 만에 무호흡증이 낫는다는 거를 자기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는. 그래가지고 이런 진단 기술을 중국에다가 가르쳐서 중국 의사들한테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그 중국에 이런 어떤 이제 의료 기술들이 많이 이제 전수가 됐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의료기 회사를 만들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그쪽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심진법이라는 이 진단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산업적 가치,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기존에 그 밝혀지지 않은 그 질병 원리를 갖다가 밝혀낸다. 이런 부분들이 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런 기술을 접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산업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가르친 의사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치를 해서 심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보면 환자가 그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환자가 올 줄 알아. 그리고 환자가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잖아. 아무개 이름 두고 뭐 하면 이제 원장실에서 원장이 컴퓨터 화면으로 그 환자를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상태에서 이미 진단이 끝나 있어. 환자가 의사 앞에 앉으면 의사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증상이 있죠? 어떻죠? 어떻죠? 이미 처방까지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러고서 이제 환자가 약을 받아서 침을 맞고 집에 가면 그 환자가 병이 낫는데, 그 환자는 본인이 어떻게 진단을 받았는지,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몰라.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숙한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진단이 끝나고 처방이 나가고, 조금 미숙한 사람은
한 20분, 30분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 이거는 이제 병원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밖에 못 써먹고 바쁠 때는 그 진단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심진법을 통해서 참 아주 여러 가지 난치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매뉴얼들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 저는 이제 이 진단법을 가지고 한 300종류의 이제 난치병 치료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지금도 그 매뉴얼하고 이제 치료기를 접목해서 이제 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유색과 내무색을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외색 해탈을 하는 거를 진단에 접목해서 거둔 이제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 이제 이 암 임상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명절 전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임상을 하려면 우선 의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임상할 수 있는 의사들한테 이 매뉴얼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최소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본기는 갖춰줘야 된다. 그런 준비가 돼야 중국에서 암 임상을 할 수 있지. 그냥 치료기만 갖다가 쓴다고 해서 암이 낫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특정 암에 대한 치료 결과가 임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엄청난 아주 그 사건이 된다. 그런 경우들이. 예. 그러면 그거를 중국이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갖다가 미국이 그냥 지켜볼 건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쟁점이 부각이 되고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벌어질 건데, 과연 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그 기술을 지키고, 어떻게 그런 어떤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양쪽을 다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걸 다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고민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진즉에 이 암치료 기술은 제가 오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그 갈등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고 우리나라 안에서 산업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까지 한 20종류 암에 대한 치료 매뉴얼들은 이제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서 뭐 2가지 정도는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뭐 미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하면 미국 쪽에서도 몇 개를 갖다가 오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올해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면 뭐 좀 더 바빠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진단의 기술만큼이라도 기존 의학 체계 안에다가 남겨놔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본재의학 원리 그 책을 쓰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제가 개발한 이 진단 체계들이 인류 역사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근거를 남기려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고, 지금 우리 뇌척수로 운동에 대한 이제 뇌척수로 진단법, 이 심진법, 기진법, 또 이제 그 체감각 진단법, 발성 진단법, 이런 이제 진단법들이 전부 다 난치병을 진단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진단법들은 이 세상에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의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에게 가르쳐서 환자들 진단에 활용해 보니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제 뇌척수로 진단법이 공개된 이후로는 뇌척수로 의학회로 발전을 했고, 심진, 기진, 뇌척수로 진단을 배우고 나면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진단 능력을 평가하고 자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이제 과정이죠. 테스트 방법이 흥미로워요. 원장 선생님 한 분이 자기 환자 이름을 칠판에 써놓고, 그런 다음 다른 선생님들은 그 이름만을 가지고 진단을 해요. 이름을 중심에 담고 일치시켜서 그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답지에 써서 제출하면 환자에 대한 차트를 오픈시켜요. 그리고 이제 하트와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요. 거의 90%가 일치해요. 본인들이 진단을 해놓고도 본인들이 신기해하죠. 그 과정을 거친 선생님들은 환자가 데스크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진단을 시작하고, 막상 환자와 마주 앉았을 때는 이미 진단이 끝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과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안계가 작동하려면 그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심지법이 필요하고, 이계나 비계, 신계, 설계, 의식계도 마찬가지죠. 중심일치의 경우 촉감과 감정이 먼저 일치되고, 그 상태에서 안개를 촉발시키려면 시각경로를 자극해야 하고, 시각경로의 자극은 머릿속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윤처사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집 주방장이었어요. 대행 스님을 뵙고 대행 스님이 안을 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중국집에서 칼질을 하면서도 눈을 안으로 뜨고 거꾸로 보는 그런 이제 수행을